나중에 어떤 분야로 가더라도 수학, 통계, 과학, 또 프로그래밍 이거는 되게 잘해야 돼요. 이거는 도구예요, 그냥. 저는 문과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학과에서는 성적을 A, B, C, D로 매기지 않습니다. 꿈의 대학교 아니에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웠어? 라고 얘기하면 85%가 그냥 교수의 수업을 듣는 게 대학 교육을 차지해요. 교수가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걸 듣는 거. 미래의 인재들은 이렇게 교육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완전히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었거든요. 우선 첫째는 자기가 어떤 주제를 정해요. 예를 들면 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걸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카이스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과의 모든 수업 중에서 도움이 되는 수업을 골라서 들으면 돼요. 신약 개발을 알려면 약 크기를 잘 알아야 되고 생명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인공지능도 또 잘 알아야 되고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학도 잘 알아야 되고 물리학도 잘 알아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배워야 되고 신약 개발의 공정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학과를 가서는 그 분야로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학과 전공이라는 단위로 사고하도록 디자인돼 있잖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 맨날 하는 일이 어느 학교 무슨 과 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점수로 네. 정하고 중요한 건 사회에 나왔을 때 전공을 살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마다 특성도 다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풀고 싶은 문제도 다르단 말이에요. 풀고 싶은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게 돼요. 내가 전공하고 싶은 주제를 모든 학과에서 골라 들을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어떤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요. 학부생들이 이제 저희는 1학년 때는 다 공통 과목을 듣고요. 이제 2학년 때부터 전공이 들어가는데 내가 무슨 주제의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수업을 듣기 위한 우리 학과에서 개설된 관련된 수업 정보들을 쫙 제공해줘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학부생이니까. 그렇죠. 예. 카이스트에 이런 융합 연구의 어벤져스 교수님들을 모았어요. 교수님이 그 융합 어벤져스의 좀 아이언맨 같은 그분들이 1대1 사사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우리 분야를 연구하고 싶구나. 내가 만약에 학부생인 너라면 이 학과에서는 이 과목을 듣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나중에 어떤 분야로 가더라도 수학, 통계, 과학, 또 프로그래밍 이거는 되게 잘해야 돼요. 이거는 도구예요, 그냥. 그때 학부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대학원에 가서 겁이 나요. 진짜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교수님 저는 심리학과라 그거는 못해요. 컴퓨터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그 데이터 못 만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한계가 생겨버리는 네, 거예요. 네. 배워서 하면 돼. 너 그러려고 우리 학교 왔잖아. 저는 문과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24살이에요. 어리단 말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수학을 공부하고 그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해도 충분히 평생 그걸 써먹을 수 있는 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학부 때 내가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학생들한테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 때는 도구의 학문들,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조과학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튼튼하게 가르쳐주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인공지능 수업을 전산과 가서 들어야 된다. 제가 다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서 학생들이 필요하지만 그 수업을 못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학과에서는 성적을 A, B, C, D로 매기지 않습니다. 그냥 pass or fail만. 성적 없이 졸업하는 거죠. 꿈의 대학교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생의 능력을 숫자 하나로 이 학생은 3.57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근데 사람이 이제 성적을 안 매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걱정하세요. 그 학생 노는 거 아니야? 개별 학과 선생님들, 그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겨요. 너는 뭐 A 마이너야. 그 사실을 본인이 알게 하고요. 지도 교수님은 알게 해요. 그렇지만 성적표에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과목에 대한 성취가 어느 정도였고 내가 노력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를 받았다는 걸 본인이 아는 게 중요하지 그걸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성적표에 담는 거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성적이 낮아질까 봐 두려워서 못 듣지 말고
네, 필요한 수업을 다 들어라. 저 그럼 취직할 때 뭘 보여줘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저희는 졸업할 때까지 발명품 3개를 만들고 졸업해야 돼요. 사회혁신 솔루션 3개를 세상에 내놓아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뭐 앱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만든 간단한 기계 장치일 수도 있고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학습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 수업을 듣고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고 이런 경험을 하라고. 그 3개를 만드는 과정을 협업으로 진행하고요.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만들게 하고요. 그 포트폴리오가 그 학생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력서의 한 켠을 장식할 거고요. 졸업할 때는 그걸로 졸업 전시회도 하고요. 공대인데 이거 미대 같아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미대나 음대 학생의 성적이 중요할까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느냐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공대도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조금 방금 소름이 돋았던 게 저도 이렇게 막 10년차 사회생활을 하면서 후배를 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 스카트업 하면서 신입들을 한 경우도 있는데 어느 순간 대학교나 학과나 성적? 이런 거는 성적이 진짜 안 중요하잖아요. 그건 진짜 보지도 않고 이제는 저 솔직히 대학교도 안 보게 돼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 이 사람이 뭘 했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훨씬 저는 맞아요. 중요하다. 더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융합인재학부를 졸업하려면은 졸업할 때까지 책을 100권을 읽어야 돼요. 100권이요? 네. 100권이면 졸업할 때까지면 1년에 몇 권씩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학년에 33권 정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17권 정도 읽으면 돼요. 사실 뭐 책을 읽는 거라기보다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그걸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는 거죠. 토론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주, 인간, 테크놀로지, 예술, 사회 이런 주제로 6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매 학기 그냥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토론하고요.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에 그 책에 관한 자신의 서평을 원고지 한 50매 분량으로 써도 되고요. 원고지 50매요? 네. 그럼 A4로 몇 장 정도일까요? A4로 한 30장 좀 안 되죠? 혹은 유튜브에 그 책에 관해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얘기하는 동영상을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튜브 채널에 내 이름 채널이 있고 거기에 100권의 책에 관한 한 권당 1시간 이상의 동영상들이 거기에 쌓여 있는 거죠. 그게 내 능력을 보여주는 또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유튜브로 데뷔도 하실 수 있네요. 책 한 권에 대해서 2시간 정도 떠들 수 있으면은 그거는 그 책을 내 것으로 소화한 거다. 책을 읽는 게 앞으로 미래형 인재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남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라. 계속 그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려면은 받아들이는 정보의 채널이 남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다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나 네이버가 추천하는 뉴스들을 보고 대화를 해요. 너 그거 봤어? 나 봤어. 그렇대. 그렇대. 그리고 그래서 그게 그냥 끝이에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필터로 세상을 그냥 보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너 틱톡에서 나 그거 봤어. 나 그거 인스타그램에서 봤어. 페이스북에서 봤어. 점점 그럴 거란 말이죠. 내 목소리로 내 의견을 내고 저 사람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네.가 되려면 남다른 채널로 세상을 봐야 되죠. 저는 그게 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책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달랐던 시대가 달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정갈한 언어로 굉장히 숙고하여 정돈된 생각들을 담아놨어요. 지금 난무하고 있는 소셜미디어하고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방대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이 될수록 제가 보기엔 20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그들이 새로운 관점을 우리 사회에 제공해 줄 거예요. 다들 보시는 분들 다 지금 책 바로 읽으러 가야겠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또 특별한 수업. 네. 캠퍼스 바깥에서 좀 세상을 배워라. 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에 교환학생을 가고 인턴십을 하고 그런 기회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래도 6개월 이상 인턴십을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우겠어요. 되도록이면은 넓은 세상에서 학습해라. 이런 게 이제 저희 융합인재학부가 다른 학교의 다른 학부들과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자율전공학부라는 게 네. 그렇지 않았나요? 자율전공학부랑은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뭐 자율전공학부 맞아요. 혹은 자유전공학부라는 이름으로 특정 학과가 아닌 그런 이제 학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맞아요. 근데 이제 10년쯤 지났는데 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거기 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다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한 분들인데 그 학과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목적을 잘 달성했냐 하면은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한다거나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냥 학과, 그 학과가 원래 추구하려던 목표였냐. 저는 융합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자, 물리학을 하는 교수가 너에게 물리학을 가르쳐주고, 생명학 과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너에게 생명과학을 가르쳐주고, 자, 융합은 네 머릿속에서 하는 거야. 이런 류의 융합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분야를 합친다고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융합은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고 융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 문제의 본질을 향해 가다 보니 이거 옛날에 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다뤘었네. 인류학에서도 좀 다뤘었네. 철학에서도 다뤘네. 공학에서도 다뤘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그 분야를 공부해서 그렇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 진짜로 그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질문의 해답을 찾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분야라는 벽을 만났을 때 물러서지 않고 그 분야를 흡수하는 사람, 넘는 사람, 그래서 문제의 본질로 가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지금 수많은 미디어랑 수많은 뭐 정부 기관 기사에서 우린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융합형 인재 양성해야 된다 하는데 그 어디에도 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융합형 인재가 뭔데 진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소름이 뭔가 돋았어요. 그래서 융합은 목적이 아니라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와, 내가 만약에 진짜 고등학생이었으면은 난 진짜 너무 여기 가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카이스트로 와주십시오. 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정말 귀한 말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도 아주 즐기면서 대화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